자, 벤츠에 전용 전기차가 나오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남은 것 같죠. 이번에 준비한 차는 EQC에 이어서 벤츠가 두 번째로 출시한 순수 전기차 EQA 250 모델입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카메라진 최정필 기자입니다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벤츠의 순수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EQ 시리즈의 두 번째 모델 EQA입니다. 사실 아직까지는 전용 전기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한 순수 전기차가 없었죠. 기존에 출시가 되어 있었던 내연기관 모델을 바탕으로 만든 전기차가 총 두 종이 출시가 됐었고, 그 중에 첫 번째 모델이 재작년쯤에 소개를 해드렸던 EQC 모델이었습니다.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 순수 전기차가 출시가 됐는데, 이번에는 GLA 클래스를 기반으로 한 그런 순수 전기차를 출시를 했어요. 아예 처음부터 전기차로서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EQS는 이제 오는 12월 달에 공식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이 차 역시 전용 전기차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죠. 어쨌든 GLA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컴팩트하면서도 SUV의 이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인기가 의외로 있었던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, 이 EQA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벤츠의 전기차 브랜드로서 독립을 했죠. 메르세데스 EQ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브랜드 명이 됐는데, 이 EQ 브랜드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앞쪽에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이 크롬으로 마감을 한 그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실제로는 뭐 구멍이 뚫려 있을 필요가 있기는 해요. 웬만한 구멍들은 전부 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고, 이제 보통 그릴이 있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마감을 해두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이제 EQS부터 시작이 될 전용 전기차들에서 좀 포인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, 일단 뭐 비전 EQS라든가 이런 컨셉트카들을 보면은 이 그릴 부분에도 LED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메시지도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튜토리얼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릴 부분을 이렇게 막아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기존의 벤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릴 위에 이 로고가 있느냐, 보닛 위에 로고가 있느냐, 그릴에 로고가 있어도 뭐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서 크롬 라인이 한 줄 혹은 두 줄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, 이 모델 역시 지금 두 줄로 들어간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EQ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벤츠죠.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런 이 유형들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데,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AMG 패키지 플러스라는 그런 패키지 트림이 같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AMG 스타일의 두 줄의 크롬 라인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뒷모습도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, 이 EQ 브랜드의 라이트들은 좌우가 쭉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이 EQA 역시 헤드라이트는 여기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지만 가운데 이 LED가 쭉 불이 들어오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좌우가 쭉 연결이 되는, 거기다가 위에서 쭉 연결된 것이 끝에서 감아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EQC 그리고 EQS 컨셉트카로 공개했던 EQE나 EQG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, 이런 이미지들을 EQ 첫 번째 세대 1세대 EQ들에서 공통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 디자인 공통점 아닐까 생각이 돼요. 뭐 흔히 이야기하는 패밀리 룩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. 사실 그 외의 부분들에서는 전형적인 GLA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AMG 패키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범퍼가 좀 더 과격하게 들어가는 모습들, 크롬의 라인들이 조금 더 와일드하게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, 사실 이거는 AMG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, 이게 EQA이기 때문에 이 차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요소인가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죠. 그래도 GLA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작지만 컴팩트하지만 그래도 SUV라는 이미지들을 좀 많이 살려둔 것도 특징입니다. 휠하우스, 도어 하단, 범퍼 아래쪽에 이 플라스틱 파츠를 적용을 해서 한층 조금 더 와일드해 보이고 역동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든 것도 특징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번엔 EQA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. 사실 실내 역시 최근에 나왔던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델들하고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이런 인테리어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몇몇 부분에서 약간씩 좀 변화가 생기기는 했는데, 이게 EQA라서 생긴 변화라기보다는 벤츠의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가 조금씩 변경이 된 그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이 트렌드가 적용이 됐다,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을
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제가 기억하고 있는 예전에 GLA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은 요 손잡이 도어 트림 쪽이 좀 변경이 됐거든요. GLB하고 조금 더 비슷한 느낌의 그런 구성으로 변경이 됐습니다. 손잡이 쪽에도 이렇게 약간 좀 알루미늄스러운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고, 이렇게 센터 콘솔 쪽에 쭉 들어간 이 앰비언트 라이트라든가 도어하고 이제 센터 페시아 쪽에 쭉 들어간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들을 쭉 보면은 제가 좀 벤츠의 컴팩트 라인업을 안 타본 지가 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최근에 좀 쭉 되짚어 보니까 가장 최근에 탄 컴팩트 라인업이 GLB 250 그 모델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GLB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EQA이기 때문에 변경이 됐다기보다는 GLB에서 적용을 했던 최근 벤츠의 실내 인테리어 레이아웃을 이 EQA에도 적용을 해놨다,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스티어링 휠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현행 출시되고 있는 뭐 S클래스나 E클래스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요 검은색 하이글로시가 많이 들어간 이 두 줄의 상당히 얇은 그런 스티어링 휠이 아니고 그 차세대 전에 출시가 됐던 모델들에 적용된 상당히 좀 두툼하게 들어간 요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사실 조작법 자체는 벤츠를 계속해서 타보셨다면은 굉장히 쉽게 익숙해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좀 헷갈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이 벤츠 모델들을 시승을 할 때마다 저도 한 번씩 처음에는 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인데, 일단은 뭐 왼쪽에 있는 요 버튼들은 계기판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고요.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은 요 인포테인먼트 쪽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로 좀 구분이 되어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작을 해보시면은 훨씬 편하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맵인 클러스터가 상당히 큰 사이즈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로 변경을 해서 뭐 트립 컴퓨터를 본다거나 연비를 본다거나 뭐 오디오 정보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, 일단 맵인 클러스터 큰 화면으로 지도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재밌는 거는, 보통 계기판 하면은 클러스터라고 하죠. 요 속도계하고 엔진 회전기 이렇게 돌아가는 이 바늘에 구멍이 있잖아요. 그거에 맞춰서 아령 모양, 조랭이떡 모양, 이 조랭이떡 같은 게 그런 형태로 뭐 딱 네모 반듯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, 좌우는 약간 좀 더 넓고 정작 차가 있는 쪽은 약간 좀 좁은 형태의 그런 클러스터 맵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좀 재밌게 다가옵니다. 이제 뭐 위쪽에 속도계라든가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기능이라든가, 아래쪽에는 뭐 기어 단수나 배터리 잔량 이런 정보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, 약간 좀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. 망원경을 이렇게 딱 대고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이런 망원경 말고 이 군용 망원경 있죠, 이렇게 보는 거, 그거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지도를 보게 되는 상당히 재밌는 그런 구성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벤츠에 적용되어 있었던 것과 동일한 형태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. 뭐 여러가지 뭐 기능들이라든가 아래로 쭉 내리면은 테마를 변경을 할 수 있다거나 즐겨찾기를 설정을 해둔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, 전기차이기 때문에 EQ 브랜드의 전기차이기 때문에 들어간 EQ 메뉴를 더 추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EQ 메뉴에서는 충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. 충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컨트롤 한다는 거는 뭐 국산 브랜드이긴 했지만 전기차가 충전을 하다가 화재가 난 이슈가 조금 있었죠. 그거에 대비한 그런 대책으로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, 배터리를 무조건 100%로 충전하지 말고 뭐 목적에 따라서 한 80%만 충전을 한다거나 이런 충전 마진을 주세요 라는 이야기였는데, 그것과 연동이 되는 기능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뭐 스탠다드, 뭐 집, 직장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, 배터리를 몇 %까지 충전을 할 것인지,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충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둔 그런 기능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. 거기다가 뭐 연비, 여기는 연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전기차는
전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. 전비를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 화면도 표시가 되고 있는데, 출발 후 지금 평균 전비가 어떻게 되는지, 주행에 몇 %를 썼고 난방과 냉방에 얼마를 썼는지, 또 다른 전자장치에는 또 몇 %의 배터리를 사용을 했는지,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화면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주행도 주행이지만 촬영을 한다고 지금 시동을 계속 켜놨기 때문에 난방 및 냉방 그리고 기타 전기장치에 좀 많은 이 퍼센트가 좀 할당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프로도 볼 수 있고요. 최근 90분 혹은 30분, 최근 7.5분 이렇게 조금 세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 뒷좌석을 따로 보지 않는 이유는 GLA를 좀 경험을 해보셨거나 좀 찾아보셨거나, GLA가 아니더라도 좀 다른 컴팩트 사이즈의 차들을 좀 찾아보셨다면은 크게 불편함 없이 비슷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.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은 바닥이 약간 더 높다라는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. 어쩔 수 없이 배터리가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바닥에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는데,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의 시트 포지션이 한참 더 올라간다거나 운전이 불편하다거나 타고 내리기가 불편하다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. 가장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게 G80 일렉트리파이드 아닐까 생각이 돼요. G8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내연기관 G80, G80를 그대로 전기차로 만들면서 바닥에 배터리를 배치를 하고 바닥이 좀 높아진 경향이 있었거든요. 굳이 비교를 한다면 사실 차급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될 만한 그건 아니기는 한데,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은 G80은 좀 확실하게 높아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이 EQA는 높아진 거는 같은데? 아닌가? 이게 약간 좀 긴가민가 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살짝 올라왔다라는 점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차 크기도 훨씬 작고, 또 주행거리라든가 이런 바닥의 높이를 희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이런 주행거리가 좀 작게 나오기는 했는데, 이런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주행을 하는 이 주행 습관, 운전 습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은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이 EQA 직접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력이라든가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,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의 용량은 66.5kWh, 66.5의 이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발휘하는 성능 같은 경우에는 140kW, 마력으로 환산하면은 약 190마력 정도를 발휘를 하고요.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38.2kgm/m를 발휘를 합니다. 숫자로만 본다면은 약간 좀 뭐랄까요, 디젤 모델을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의 수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최고 출력은 조금 낮고 그냥 무던한 편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토크가 거의 40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약간 좀 디젤 모델 같은 그런 수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디젤 모델과 비슷한 성향인가 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. 확실히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 가속력부터 처음부터 최대 토크를 발휘를 해주기 때문에 디젤보다도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것도 특징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번에 EQA를 시승해보면서 제가 좀 놀랬던 거는 기존의 다른 전기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좀 내연기관에 가까운 그런 주행 감각, 그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. 기존에 있는 전기차들을 보면은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더라도, 그리고 이제 전용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내연기관들하고는 좀 확연히 다른 그런 주행 감각들, 주행 성향,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었는데, 이 EQA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. 기존의 GLA, 제가 경험해봤던 GLA 250의 느낌을 좀 꾸역꾸역 끄집어내서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가속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기모터의 특성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그런 가속력을 전달을 해주기는 하지만, 일단 충격을 흡수를 해주는 성향이라든가
가속을 하면서 느껴지는 이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들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전달을 해준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연기관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엔진에서 오는 진동이 없잖아요. 아무래도 일반적인 내연기관 모델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진동이나 소음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, 전기차라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훨씬 더 조용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인상적입니다. 그냥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방음 시공을 굉장히 꼼꼼하게 한 듯한 GLA를 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상당히 정숙하면서도 편안한 이 차급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한 차급 위 모델들과 동급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정도로 확연히 좀 나아진, 더 개선이 된 그런 NVH, 외부의 진동과 소음을 한층 더 좀 걸러내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전기차 하면은 항상 이 회생제동 때문에 또 고민이 많잖아요. 이 EQA 같은 경우에는 이제 EQC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총 5가지 회생제동 단계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D 모드가 존재를 하고요. 이 패들 시프트의 마이너스 부분을 눌러주면은 D 마이너스, 한 번 더 눌러주면은 D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색정이 됩니다. 반대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은 D 플러스 모드로 변경이 되고요. 마이너스로 갈수록 회생제동량이 더 많아지는, 저항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모드로 변경이 되고, 플러스가 되면은 뭐 거의 글라이드 모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매끄럽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의 이 제동 감각을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제동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이 없어요. 쭉 누르고 있으면은 D 오토라는 모드로 변경이 되게 되는데, D 오토 모드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을 자동으로 변경을 해주는 그런 모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주행 환경, 주행 상황에 따라서 회생제동의 단계를 더 높이거나 낮춰주는 그런 모드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에코, 컴포트, 스포츠 이렇게 4가지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컴포트가 기본 모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. 에코 모드에서는 주행거리를 좀 최대화하기 위해서 뭐 공조 장치라든가 기타 전자장비에 대한 이런 컨트롤들을 약간 좀 제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엄청나게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. 약간 좀 에어컨을 좀 미지근하게 틀어준다거나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느낄 수는 없지만, 그래도 주행거리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모드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컴포트 모드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내연기관스러운 GLA 250 모델, GLA 220 모델, 어쨌든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이 가솔린, 이 내연기관의 GLA 모델을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컴포트 모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조금 더 가속이 더 빠르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하는데,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변화인가 라고 하면 그거는 또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돼요. 일단 전기 모터라는 것 자체가, 이제 특성 자체가 처음부터 최대 토크를 발휘할 수가 있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쥐어짠다 라는 것은 약간 좀 전기 모터 그리고 배터리에만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렇게 극단적인 변화, 큰 변화라는 것을 느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편안하고 큰 부담 없이 탈 수가 있는 그런 전기차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. 이게 확실히 GLA를 그대로 빼다 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MBUX라고 하죠. 음성 인식이라든가 이제 앞차와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, 거리 간격을 조절해서 속도를 유지를 시켜준다거나 차선 이탈을 막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, 지금 이 계기판에 앞차와의 간격을 컨트롤해주는, 앞차의 간격을 측정을 해주는 그 화면을 지금 띄워놨거든요. 여기에는 EQA가 아니라 그냥 GLA야? A클래스야?
GLA 모드가 그대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.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요. 아무리 엔트리급이라고는 하지만 브랜드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럭셔리 브랜드잖아요. 이런 럭셔리 브랜드를 추구를 할 때 좀 진짜 럭셔리하다 아니다의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심한 것들입니다. 디테일이라고 하죠. 이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, 한글화가 좀 어긋나서 약간 뭐 제대로 된 번역이 되어 있지 않다거나, 이렇게 뭐 바리에이션 모델이 나왔는데 이런 그래픽 같은 거 단 하나라도 이렇게 좀 변경이 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난다거나,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에이씨 이런 느낌을 확 받게 되거든요. 이게 바로 그 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, 아니 메르세데스 EQ의 두 번째 모델인 EQA 250을 시승을 해봤습니다. 사실 그동안 시승해봤던 여러 전기차들 중에서 가장 좀 내연기관하고 비슷한 주행 감각을 보여준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GLA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? 사실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는 그동안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내연기관과 비슷한 감각을 드러내준다라는 것은 벤츠가 이제 전기차로 시작을 하면서 전기차 시장으로 진입을 하면서 기존의 벤츠 오너들에게 얼마나 이 거부감 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. 특히 엔트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EQA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한 포인트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 차의 가격은, 공식적인 가격은 5,99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서울시 보조금,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이것저것 좀 받으면은 한 5,30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, 사실 차의 크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동안에 출시됐던 비슷한 크기의 전기차들의 가격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안 비싸네? 거기다가 SUV네? 그리고 기존의 내연기관하고 상당히 비슷한 주행 감각을 보여주네? 라고 한다면은 EQA는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전기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이 주행거리가 약간 좀 짧게 느껴지는 감이 있기는 하겠지만, 사실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이 워낙 좀 하드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주행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. 그리고 전기차를 구매를 하시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, 뭐 충전기라든가 충전기의 위치라든가 충전 시간이라든가 내가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가 등등,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 보신다면은 이 차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문제는 전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뭐 물론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많이 해소를 하시고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차를 고려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네요. 어쨌든 상당히 매력적으로 출시가 된 두 번째 EQ, 전기차 전용 플랫폼 아니니까 열심히 까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차를 준비를 했었는데, 막상 타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워서 좀 재밌는 모델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